자, 지금부터는 이제 뷰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먼저 컴포지션 API, 그 최초 뷰는 그 옵션 API, P가 하나 더 들어갔네. 옵션 API 기술로 구현했었지만 요즘은 그 컴포지션 API 기술로 구현해요. 그래서 이 과목도 옛날에 옵션 API로 기술로 강의하다가 작년 2학기부터 그 컴포지션 API 기술로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리액트가 그랬기 때문이야. 리액트도 그 클래스형 컴포넌트 기술에서 요즘은 리액트도 함수형 컴포넌트 기술로 버전업 해서 리액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클래스형 컴포넌트 기술과 지금 함수형 컴포넌트 기술이 호환도 안 되고 많이 달라요. 뷰도 마찬가지로 옛날 옵션 API 기술에서 그 리액트와 똑같이 그 함수형 컴포넌트 기술과 매우 유사한 컴포지션 API로 버전업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리액트도 옛날 기술로 개발할 수 있고 여전히 뷰JS도 옛날 기술 옵션 API로 기술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직 이거 뭐 막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능해.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죠. 리액트로 개발한다면 함수형 컴포넌트 기술, 뷰로 개발한다면 컴포지션 API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인강이나 책을 볼 때 너무 뭐 오래된 책이면, 오래된 인간이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옵션 API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컴포지션 API란 말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컴포지션 API를 다루는 책은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해. 왜냐하면 두 기술이 서로 호환 안 되니까. 그 다음 뷰 프로젝트. 자, 뷰 프로젝트는 그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해요. 표준 문법이 아니고. 그래서 뷰 컴포넌트 구현하기에 편한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 확장된 문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표준 문법이 아니란 얘기고, 표준 문법이 아니란 얘기는 웹브라우저가 이해 못한다, 실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웹브라우저에는 표준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려면은 표준 문법으로 변환해야 실행할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해야지. 프론트엔드는. 자,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을 컴파일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컴파일이 아니라서 컴파일은 아니지. 트랜스파일이라고 불러요. 컴파일이라는 건 소스 코드를 기억 코드나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게 그 컴파일이죠. 기억 코드나 바이트 코드는 사람이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이진수로 된 어떤 코드죠. 기억 코드나 바이트 코드는. 기억 코드는 CPU가 읽고 실행하는 거고, 바이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것이 읽고 실행하는 거지, 사람은 읽기 힘들죠. 이진수라서. 그런데 소스 코드를 다른 문법의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이건 컴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트랜스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스파일 해야 되는데 확장된 문법의 뷰 소스 파일을 표준 문법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야 돼요. 그래서 확장자도 달라요. 표준 문법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 확장 문법의 뷰 소스 코드 파일은 확장자가 뭐뭐.vue예요. 확장자가 이거면 이건 확장 문법이구나. 뭐뭐.js는 당연히 표준 문법의 파일만 뭐뭐.js이어야 하죠. 그리고 당연히 표준 문법으로 트랜스파일 하니까 99.9%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압축, 미니파이도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가 아니라서
소스코드 형태로 읽고 실행하죠. 그래서 배포도 소스코드를 배포해야 돼. 그런데 그 소스코드 파일이 너무 크면 뭐 웹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이렇게 다운로드 할 때, 받아갈 때도 파일이 크면 무겁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해야죠. 읽을 때도 파일이 크면 무겁죠. 그래서 어차피 트랜스파일 하는 게 사람이 읽으라고 트랜스파일 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라고 트랜스파일 하니까 이게 컴파일은 아니지만 컴파일과 비슷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거지 사람이 읽으라고 변환하는 게 아니죠. 그럼 사람이 읽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변수 이름, 함수 이름도 그냥 짧게 한두 자로 줄여버리고 공백이나 주바꿈도 싹 제거해버리고 주석도 싹 제거하고 그래서 문법은 맞지만 최대한 불필요한 거 다 줄여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하면 사람은 읽기 힘들어졌지만 인터프리터는 상관없지. 문법만 맞으면 되지. 인터프리터는 어차피 변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신경 안 쓰잖아. 사람이나 이름이 뭔지 있죠. 자, 이렇게 인터프리터가 읽고 실행하기 편하라고 불필요한 걸 싹 줄여버리는 것을 미니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미니파이. 그래서 이렇게 미니파이 된 건 사람이 읽기에는 매우 힘들어요. 뭐 줄바꿈도 안 하고 공백도 다 최대한 줄여버렸기 때문에 못 읽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파일은 미니파이 된 거다라는 뜻으로 확장자가 그냥 .js가 아니라 .min.js야. 자, 이건 사람이 읽으라는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뷰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뭐뭐.view인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트랜스파일하고 어차피 트랜스파일 결과 사람이 읽을 일은 없기 때문에 미니파일까지 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빌드를 하죠. 그러니까 트랜스파일 플러스 미니파일, 빌드한다. 프로젝트를 빌드한다. 이 빌드 결과 만들어진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받아다가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npm 패키지. 자, 이제 프로젝트 개발할 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해요. 뷰 자체도 라이브러리지. 그 다음에 엑시오스 통신 라이브러리. 이런 라이브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npm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npm 명령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설치해요. 어디에 설치되냐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노드 모듈스라는 디렉토리에 여기에 설치돼요. 여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여기에 다운로드돼서 설치돼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미니파이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묶여 있지는 않아. 파일 하나하나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미니파이 됐기 때문에 파일 하나하나가 작아. 몇백 바이트 정도예요. 몇십 바이트, 몇백 바이트. 몇천 바이트 되는 파일도 적어. 몇 개 없고 대부분 몇백 바이트. 커야 몇천 바이트 정도로 작은 파일인데 그렇게 작은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냐면 그 몇백 바이트, 몇천 바이트짜리 파일을 묶어서 압축하면 압축 파일의 크기가 한 20메가, 30메가 될 정도로. 즉 파일의 수가 몇십만 개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몇십만 개 정도의 파일이 들어있어요. 또 되게 이 파일 삭제하는 것도 뭐 복사하는 것도 되게 느려요. 파일이 몇십만 개나 되니까. 그게 10메가짜리 파일 10개 복사하는 거랑 뭐랄까 10메가가 아니라 그 10바이트짜리 파일을 100만 개 복사하는 거랑 100만 개 결과 복사하는 총 크기는 10 곱하기 100만 똑같죠. 1메가짜리 파일 10개 아니다. 1메가짜리 파일 1000개구나. 10메가짜리 파일 100개.
100 곱하기 10 해서 1000만 바이트고, 그러니까 1기가고, 10바이트짜리 파일 100만 개도 10 곱하기 100만 해가지고, 이것도 1000만, 즉, 1기가죠. 같은 1기가 복사지만, 10바이트짜리 파일 100만 개 복사하는 게 훨씬 느려요. 비교도 안 되게 느려요. 이 노드 모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다 묶어서 압축하면 한 20메가 정도, 압축 안 해도 한 60메가 정도, 60메가 정도 용량의 파일이면 뭐 별로 큰 거 아니지만 작은 파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거워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이것도 해요. 라이브러리 파일들까지 포함하면 프로젝트에 보통 몇십만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이 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파일 한 서너 개랑 아주 작은 파일 뭐 몇천 개, 몇만 개랑 작은 파일이 몇천 개, 몇만 개인 게 훨씬 더 무거워. 큰 파일 합쳤을 때 용량은 똑같더라도 큰 파일 한두 개가 몇 개가 훨씬 더 컴퓨터 입장에서 쉬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할 때는 짜잘한 소스코드 파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개발한 소스코드 그대로 그 파일들 저렇게 몇만 개, 몇십만 개인데 웹브라우저가 실행할 때는 저걸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로 파일이 존재하면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힘들어.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들을 한 서너 개 파일로 다 묶어서 합치는 게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요. 가볍고.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트랜스파일하고 미니파이하고 번들링까지도 해요.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의 빌드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빌드 작업이 뭐냐? 트랜스파일, 미니파이, 번들. 이 용어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 용어를 모르면 안 되죠. 그 빌드 결과 이런 소수의 빌드 파일 혹은 배포 파일이 만들어져요. 한 서너 개, 10개 이하에. 원래는 뭐 몇만 개, 몇십만 개였는데 이게 이렇게 소수 몇 개로 합쳐져요. 그래서 뷰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이렇게 빌드해야 된다. 빌드 결과 만들어진 빌드 파일 혹은 배포 파일을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게 되죠. 자,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고, 첫 프로젝트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설치합시다. 왜 확장을 설치해야 되냐면 그 확장 문법을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뷰 확장 문법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해 주면 돼요. 이런 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설치할 때 여기 이 부분 숫자가 그게 몇 번이나 다운로드 됐는지예요. 7.2메가, 3.6메가, 100만 번, 700만 번, 뭐 3.600만 번 다운로드 됐다는 거죠. 그러면 믿을만해. 그리고 별표가 4죠. 4점. 얘는 4.5점. 5점 만점에 4.4.5점이면 700만, 300만. 그렇게 많이 다운로드 됐는데 평가가 좋다는 얘기죠.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이런 거 확인하고 다운로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확장 이런 거에도 악성 코드가 있어. 100만이 넘지 않는다. 혹은 이 별 점수가 4점을 넘지 않고 3점대나 2점대다. 그러면 설치 않는 게 좋아. 이 확장에도 악성 코드가 있어요. 심지어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도 악성 코드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몇백만 건 다운로드 됐고 별표가 뭐 4.0 이상이면 그러면 믿을 수 있죠.
자, 프로젝트를 생성할 적당한 폴더에서 뭐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폴더로 이동해서 나는 C의 J 밑에 프론트엔드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 여기 이동한 다음에 자, 뷰 프로젝트 생성 명령이 이거예요. npm create view 골뱅이 latest. 이러면 이렇게 이런 거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 명령, 지금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 자체를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해요. 이 명령이 3.18.0이 최신 버전인데 create view 명령이 다운로드 할 거냐? yes, 당연히 다운로드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라. view 언더바 앱 1.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어떤 기능을 활성화할 거냐 체크하라는 건데, 뭐 우리는 지금 초급이라서 활성화할 거 없고, ESLint만, 자, 화살표 키를 눌러서 내려가서 ESLint에서 체크. ESLint 뭔가 알죠? ESLint만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초급 과정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엔터. 뭐, experimental feature를 사용할 거냐? 초급이 뭐 그럴 리 없죠. 그냥 엔터. example 코드를 스킵. example 코드 생성을 스킵할까? 이거 원성이 자자했어요. example 코드가. 엥? 여기 강의 노트 잘못 캡처했다. 그냥 no예요. no. 지금 강의 노트 수정하자.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선택 안 하고. 기본이 노니까. 이젠플 코드가 뭐 별로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코드가 있어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았어. 또. 자, 이제 그러면 view app1 프로젝트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cd view app1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반드시 뷰 프로젝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프로젝트를 열어야 돼. 그게 코드 -r 점이에요. 코드 -r 점 하면 이 점이 현재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요. 자, 열었으면 여기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view app1 디렉토리 이름이 보여야 돼. 이것도 짜증나는데 do you want to install the recommended editor config for VS Code extension? 지금 recommended 추천되는 저 에디터 컨피그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지금 추천하는 거냐면 이 프로젝트를 열자마자 뜨는 거지. 이 프로젝트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뭐랄까 지금 뭐가 잔뜩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면서 뭐가 잔뜩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요 프로젝트 이 골격 뼈대 이 기본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create view 명령을 제공해 준 사람, 뷰 개발자죠. 즉, 뷰 개발자가 추천하는 거야. 필요 없어요. 보통 자기가 만든 익스텐션을 추천해. 그래서 인스톨해도 별 상관없긴 하는데 어차피 초급에 필요 없어. 자, 이 기능 끌 수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레코멘데이션, 뭐, set off 이렇게 검색하면 끄는 방법 나올 거예요. 끄는 걸 추천해요. 이거 눌러도 되나? 근데 이거 don't show again for this repository.
이거 눌러봤자 이 프로젝트에서만 안 떠. 프로젝트 다른 거 새로 만들면 또 떠. 나는 안 하고 그냥 X 눌러서 닫아버릴 거야. 그 다음에 실행 명령 npm run dev. 참. 요거 안 했다. 요거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뭐 실행 아닙니다. 뭐 이게 요 메시지가 나온 건 뭘 하나 깜빡하고 안 한 건데 요 문구 어쨌든 실행 안 됐죠. 뭘 깜빡하고 안 한 거냐면 요걸 아는 거예요. npm install. install 대신 i라고만 쳐도 돼요. 이 npm i라고만 해도 npm install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몇만 개, 몇십만 개 파일들이 지금 열심히 다운로드 돼서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에 지금 저장되고 있어요. 다운받을 게 많기 때문에 한참 걸리지. 됐고, npm run dev 하면 지금 프로젝트 개발 서버가 실행 중이에요, 지금. 개발 서버가 실행 중이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도 그 서버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프론트엔드를 여러분이 프론트엔드도 웹사이트잖아. 뭔가 여러분 PC에 설치해 놓고 실행하는 게 아니지, 프론트엔드도.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사이트에 있는 프론트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개발 서버예요. 이 개발 서버 여기를 컨트롤 클릭하면 URL을 컨트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창이 열리고 샘플 내가 예스 눌렀나? 예스 누르면 이게 example 코드가 이렇게 이게 example 코드예요. 내가 예스 눌렀나 보다. 아, 설명 잘못했구나. 이게 여기가 예스가 맞다. 참 스킵 질문 자체가 스킵 올이니까 이런 아까 있었던 강의 노트가 맞아요. 처음에 있었던 게 맞아. 예스가 맞아. 노가 아니고. 질문 자체가 스킵 올이잖아. 스킵 올이니까 예스해야 example 코드 생성을 스킵하지. 예스가 맞아요. 그럼 선택하지 않고가 아니라 예스를 선택해야 되고. 예스를 엔터. 자, 뭐가 귀찮냐면은 이 example 코드 딴 건 안 귀찮은데 이거 소스 밑에 main.js 들어가서 요 첫 줄 얘를 주석으로 막아야 돼. 이 main.css 요 파일의 서식이 임포트 된 게 기본인데 example 코드를 생성하면 근데 이 main.css 기본 서식이 일반적인 용도에 안 맞아요. 그래서 example 코드를 생성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즉 여기서 yes를 선택한 것과 no를 선택한 거 뭔 차이냐면 여기서 yes를 선택하면 요 첫 줄이 없어요. 근데 no를 선택해서 example 코드가 생성됐으면 main.js에 이 첫 줄이 있고 그래서 이 첫 줄을 주석으로 바꾸든지 지우든지 해줘야 되는 거. 이게 귀찮아요. main.js main.css 지워버렸더니 서식이 없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기본 서식. 이게 완전히 기본 서식. 자, 초급은 완전히 이런 기본 서식에서 하나하나 내가 서식을 만들어가면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example 코드 생성 스킵 하라고 yes 눌렀으면 example 코드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떴을 거예요. 이렇게만 떴으면은 여기 아까 main.js 들어가서 첫 줄 제거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